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 말하는 음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티스트 아트페퍼, 아트페퍼. 웨스트 코스트 최고의 알토 색소포니스트 아트페퍼. 아트페퍼의 두 곡을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는 57년도에 녹음한 아트페퍼 Meets the Rhythm Section이라는 앨범에 있는 You Be So Nice to Come Home To 라는 곡하고, 대표곡. 예, 그로부터 20년 후 50대가 된 아트페퍼의 Saturday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 다 이름이 기네요. 예. 빌리지 뱅가드, 뉴욕의 빌리지 뱅가드에서 한 라이브 앨범 중에 You Go to My Head, 이 두 곡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정확히 20년 차이잖아요. 가장 젊었을 때 최전성기에 녹음하고 어느 정도 지천명 나이가 됐을 때 50대 아트페퍼, 이 두 곡을 비교를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아트페퍼는 알토 색소폰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이죠. 네. 찰리 파커 이후로. 찰리 파커 예. 이후로. 이 앨범, 그 첫 번째 앨범, 그 아트페퍼 미츠 더 리듬 섹션이 57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52년 정도부터 솔로로 나와서, 그 전에는 이제 빅밴드에 있다가 솔로로 나오는 게 52년 정도인데, 그 당시 다운비트라는 재즈 매거진에서 독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찰리 파커가 1등, 알토 색소폰 중에는 2등이 아트페퍼였대요. 그러니까 뭐 젊어서부터 최고 인기였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마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 초중반부터 60년대 초중반까지 한 11년을 누가 따졌는데 4번 감옥 갔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 천재는 사고를 많이 치나. 대단한 알토 색스포니스트. 근데 그 마약 때문에 불행했어요. 일례로 이분의 개인 리더작으로 첫 번째 앨범이 서프라이드라는 앨범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52년부터 54년까지 녹음을 나눠서 했고 56년에 이게 앨범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 교도소 들어갔다가 이 프로듀서가 56년에 나오니까 그때 앨범을 낸 거예요. 녹음들은 중간중간에 하고 있었고. 그럼 이 57년도 앨범인 아트페퍼 미츠 더 리듬 섹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앨범이 57년의 녹음인데, 요때 몇 년은 감옥은 안 가고 있을 때. 근데 마약은 계속 하고 있었고. 이 앨범 자체도 잘 아시다시피 마약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녹음해 왔고, 색소폰은 고장나 있었고, 누구랑 연주를 할지는 이 사람이 모르는 상태였고, 이 프로듀서나 이 앨범에 편곡을 해줬다는 와이프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 앨범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멋지고 잘생긴 젊은이가 하나 있죠. 예. 아트페퍼가요. 재즈 씬에서 백인 재즈 뮤지션 둘 꼽혀요. 미남으로. 하나가 챗 베이커고, 그 다음이 아트페퍼입니다. 정말 이거는 조금 나이 먹어서요. 57년 거니까. 젊어서는 정말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앨범 얘기 조금 더 얘기하면, 지금 김 감독이 얘기한 거 조금 이렇게 보충해서 얘기하자면, 아트페퍼가 굴곡이 있는 그런 연주 생활을 했죠. 마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세 여자가 있었어요. 부인이 3명 있잖아요. 두 번째가 다이안. 그러니까 요 앨범을 갖다가 두 번째 부인이 매니지먼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음악도 뭐 편곡을 하긴 했는데, 김 감독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 같이 연주한 그 멤버들이 그 마일즈 데이비스 밴드 멤버들이에요. 근데 다이앤이 섭외를 해서 지금 최고야. 지금 아트페퍼를 제외한 나머지 뮤지션들의 연주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거 녹음 무조건 해야 된다 해갖고선 아트페퍼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선 끌고선 그냥 스튜디오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보면은 관악계 이 피스를 보면은 그 밑이 갈대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연주를 갖다가 계속 안 하고 있어갖고선 그게 망가진 거야. 그래가지고선 그러니까 요 붙이는 거, 요게 리드죠. 리드랑 이제 이 피스랑 이렇게 같이
붙이는데 요 감싸는 그 나사가 망가져 있던 거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테이프로 붙여갖고선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또 얘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이제 마약에 취해 있고 감옥 갔다 나와서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이제 앨범을 녹음을 해서 이제 장사잖아요. 상업적으로 팔아야 되니까 와이프도 그랬겠지만은 이 앨범의 프로듀서인 레스터 퀘닉인가 하는 컨템포러리 사장이자 프로듀서인데 이 사람은 이 앨범을 내야 되는 게 목표니까 근데 기획력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웨스트 코스트에서 가장 솔리스트로서 실력 있는 아트페퍼와 이스트 코스트 뉴욕에서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리듬 섹션인 피아노의 레드 갈란드, 베이스의 폴 챔버스, 드럼의 필리 조 존스 요 세 명을 초빙을 해서 이 웨스트 코스트와 이스트 코스트를 붙이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기획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이 웨스트 코스트의 솔리스트인 이 알토 색소폰을 부는 이 아트 페퍼가 이 마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 만나서 이 첫 번째 곡 You Be So Nice To Come Home To를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부터 쭉 한 5시간 녹음 만에 끝냈다고 하는데 5시간 만에 끝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작곡을 또 그 안에다가 그 5시간 동안에 두 곡은 신곡이었다고 하고. 새로 작곡을 그 현장에서 해가면서 천재지요, 천재. 네. 근데 서로 그랬겠죠. 근데 이들 리듬 섹션 이 세 명의 나머지 멤버는 같이 계속 해오던 사람이고 아트페퍼 이제 LA 와갖고 아트페퍼랑 한번 붙는데 이 아트페퍼가 이 멘탈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앨범만 들으면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 굉장한 속주와 되게 유려하고 아주 그 야무진 연주를 보여주잖아요. 아트페퍼가요. 고수는 고수죠. 네. 고수인 정도가 아니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어. 나보다 알토 색스폰을 잘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천재다. 정말 대놓고. 그러니까 프라이드는 뭐 정말 대단한 아트페이퍼입니다. 네. 이분이 계속 평생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70년대가 되면 70년대 중반 정도 돼서 마약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하고 뭐 메타딘이라는 약물로 해서 보호시설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게 한 75년 정도인가 봐요. 그럼 우리가 같이 또 얘기하고자 한 57년에서 20년을 뛰어넘은 50대가 돼서 77년도 7월 달에 녹음한 거는 이 앨범들인데요. 그 뉴욕의 빌리지 뱅가드에서 아트페퍼가 3일을 녹음을 했나 봐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이게 이제 Saturday Night at the 빌리지 뱅가드인데 이 앨범에서 첫 번째 곡이 You Go to My Head라는 곡인데 한 11분 35초 정도 되는 곡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57년 앨범하고 이 앨범을 비교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57년도 아까 그 You Be So Nice To Come Home To 그 속해져 있는 그 앨범을 들으면 굉장히 빠르고 되게 신나고 되게 유려하고 뭔가를 뽐내는 듯한 연주인데 나이를 먹고 그 인생 세파를 다 견뎌내는 어떤 인생의 뒤안길로 돌아온 나이가 되고 마약도 이제 조금 해결을 한 나이가 돼서는 굉장히 고통이나 회한 같은 게 있긴 있는데 되게 이렇게 편안해지고 약간 그 구도자 같은 느낌의 연주가 여기선 있죠. 그 음악으로 좀 말씀하셨는데 아트페퍼가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재즈맨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라고 평가를 받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자기 꿈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전해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그들의 가슴을 열어주고 싶다. 왠지 나이 들어서 한 얘기일 것 같아요. 예, 네. 후반에 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실 살아가면서 이 감정에 굉장히 무뎌져요. 그러니까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는데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제 세파에 이렇게 후달리다 보면은 그 감정을 이렇게 차단을 하죠. 정말 난 그 아트페퍼 그 얘기
사람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얘기가 하여튼 아트페퍼 연주를 들어보면 그런 의지가 느껴져요. 슬프다는 거, 기쁘다는 느낌. 이게 음악을 들으면 그게 이렇게 음식 맛처럼 이렇게 와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예요. 아트페퍼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찰리 파커의 천재성과 캐넌번 애들리의 인간미를 합쳐놓은 그러니까 젊어서는 안 그랬지. 그 여유가 없었지.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는 사람이 여유가 나오는 깊어졌어요. 거죠. 근데 여유가 아니더라. 아트페퍼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아트페퍼는 저희가 몇 번을 다뤄야 될 텐데 세 번째 부인 로리를 만나고 나서 아트페퍼가 사실 안정을 좀 찾은 거예요. 후반에. 그러니까 70년인가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트페퍼가 자기 그 자서전도 내고 다큐도 찍었는데 다큐 제목이 Notes from Jazz Survivor라고 유튜브에도 그 영어로 된 게 재즈 서바이버. Jazz Survivor. 네. 저 후반에 보면은 아트페퍼가 이렇게 저 외출하려고 그러면은 와이프 로리가 이렇게 복대를 갖다 감아주는데 요 배꼽 위에 위 자리에 꼭 삼각김밥만큼 이렇게 호기만큼 나와 있어요. 그걸 감추려고 늘 외출할 때는 복대를 갖다가 하고 다니는데 마약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몸이 지금 보면은 암이죠 누가 봐도 이만큼 쏟아와 있으니까 그런 몸으로 버텨가면서 음악 포기하지 않고 음악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인이지 뭐. 네. 이분이 82년도에 돌아가시는데 70년대 중반에 이제 마약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정상적인 삶 다음부터 물론 그런 문제는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았겠지만 그 75년부터 82년까지 30개가 넘는 앨범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뒤늦게 차리고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매니저가 훌륭해서 그러는 예. 거예요. 어느 매니저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그 정식이 아니 와이프가 와이프가 아까 로리가 정말 세 번째 와이프가 아트페퍼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옆에서 끔찍이 백업을 해줬어요. 정말 사랑했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 저 김 감독도 다큐멘터리 한번 봐요. 그 둘이 이렇게 눈빛 이렇게 주고받는 게 부럽더라고. 다시 음악 얘기로 돌아오면 이 앨범의 이 라이너 노트를 보고 느낀 건데 이분이 되게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같이 연주한 사람들, 그러니까 두 명의 조지가 있어요. 조지 무라즈라고 베이시스트하고 조지 케이블스라는 피아니스트, 그리고 엘빈 존스가 드럼을 맡았는데 이 같이 한 멤버들에 대한 애정이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음악을 서로를 들었고 그 들은 만큼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연주를 했다. 그래서 그걸 읽기 전에도 이 You Go to My Head라는 곡을 들으면은 젊은 시절과는 달리 굉장히 되게 슬로우 템포, 말하자면 발라드죠. 근데 서로 이렇게 각 멤버들이 나눠서 솔로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서로 이렇게 배려하거나 그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고 그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아티스트만이 낼 수 있는 맛을 내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 57년도 앨범이랑 비교를 해서 들으면 저는 왠지 뒤쪽에 더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살아온 어떤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맛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할까? 그래서 이 앨범이 되게 의미가 있는 앨범 같고 아트페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기 57년과 이 77년 요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아트페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은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아트페퍼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말고 다음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정말 그 대단한 알토 색스포니스트거든요. 근데 여기랑 또 전혀 다른 이게 무슨 이런 음악이 또 있나.
부드럽기 그지없고 소프트하고 아주 이렇게 잔잔한 이런 음악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곡 들어볼 때는 전혀 이렇게 그 매칭이 좀 잘 안 될 듯한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아트페이퍼 얘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네, 그러시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